이제 6대 판매 규제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적합성 원칙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계약 체결 등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 소비자의 경우에는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서 상품별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취득이나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을 파악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제18조 적정성 원칙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자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리 파악한 정보에 비춰볼 때 해당 금융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적합성 원칙과 동일하게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 또한 규정했습니다. 제19조 설명 의무 준수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나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 상품인 경우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위험 등급 등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누락 없이 쉽게 그리고 거짓이나 왜곡되지 않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도 상품 숙지 의무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20조 불공정 영업 금지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전 금융권에서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 원칙도 법에서 정의한 사유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금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같은 3년 이내 상환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A은행의 3년 이내 기존 대출을 같은 A은행의 신규 대출로 대환하여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제21조 부당 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을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손익 여부가 불확실한 상품에 대하여 무조건 이익 등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상품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제22조 허위 과장 광고 금지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할 수 없는 사업자를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광고 시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 포함사항을 식별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7번째, 청약 철회권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청약 철회권은 일반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 청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 사유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청약 철회권은 별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행사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판매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금성 상품은 적용되지 않고 대출성과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 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행사 기한은 대출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8번째, 위법계약 해지권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6대 판매 규제 중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규제의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금융상품 판매자가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확대 해석하면 금융상품 판매자의 판매 규제 위반 사실이 제시된다면 별도의 위약금이나 수수료 없이 5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 요구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는 아닙니다.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거절할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을 하되 해당 계약이 종료된 이유거나 중도상환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번째, 금융위원회는 판매에 대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명령권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인해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거나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소법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 변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 등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7가지 준비사항입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금융소비자 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합니다. 금융교육협의회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정하고 공지합니다. 다음은 금융상품의 완전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준비사항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직은 CEO를 장으로 하는 협의회와 총괄 책임자, 총괄부서 등입니다. 금융상품 판매 전에는 소비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판매 후에는 수시로 정보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판매 담당자의 평가 및 보상 체계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직접적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절차상 필요한 양식이나 기록 등 관리 방안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소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